자, 2011년 3월이었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 정부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에서 잡힌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합니다. 어디냐면요.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그리고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이렇게 8개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일본은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합니다. 이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이 관련 협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자, 그리고 지난해 2월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 해결 기구는 일본의 손을 들어줍니다. 즉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라라는 의미였는데요. 자, 이에 반발해 우리 정부는 곧바로 상소했습니다. 상소기구에서는 1심 심리 과정의 이 법적인 문제만 보기 때문에 통상 그 결정이 유지가 됩니다. 특히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 분쟁에서 이 1심 결과가 뒤집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자,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폐색이 짙은 것으로 보고 그동안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해 보면 상당히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만약에 협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수입 제한 조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이행 기간 확보 등의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산이 수입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패소한다 하더라도 최장 15개월간의 이행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대책방을 일반 마련하겠습니다. 국민들은 굉장히 우려. 자,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관련 분쟁 최초로 1심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이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이 잘못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1심은요. 방사능 수치로는 일본과 제3국의 위해성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일본산만 규제하는 건 한국의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소기구에서는 이 방사능 수치만 고려한 건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이 환경적인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심은 또 방사선 피폭 수치를 정량적인 기준인 연간 1mS만 적용을 해서 이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나 상소기구는 이 우리 정부가 함께 제시한 자연 방사능 수준 그리고 달성 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 즉 정성적 기준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 1심 판정을 파기했습니다. 자, 정부는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 부처 간의 분쟁 대응팀을 구성하여 상소 심리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은 조만간 일본 후쿠시마 일대에서 잡힌 수산물이 다시 우리 밥상에 오르게 되는 건 아닌지 좀 우려를 해왔었는데요. 이번 판정에 따라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는 당분간 유지가 됩니다. 더불어 정부는 철저하고도 강도 높은 대응도 함께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정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들도 1심 패소라는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이 국민 안전이 승리했다며 환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아베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국민 안전이 승리했다. 백사고 그렇게 크게 나고 거기서 나온 수산물을 다른 나라에 팔다니요. 그걸 먹으라고 강요하다니요. 안 되는 거잖아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정당하다. 일본 정부 규탄한다. 자, 사실 일본 입장에선 무역 분쟁에서 우리나라에게 역전패를 당한 셈입니다. 이 한국과의 분쟁에서 승소한 다음 다른 나라에도 수입 제한 해제를 요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 전략에 차질이 생긴 건데요. 고노다로 외무상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수훈 주일대사를 만나 수입 규제의 철폐를 위한 양자 협의를 함께 제안했습니다.
다만 일부 분쟁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앞서 1심 패널은요, 우리 정부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 조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판단했지만 이 상소기구는 이는 일본이 재계 아진 사안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월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일본이 다음번 기회에 이 잠정 조치 요건 충족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를 둘러싼 2차 분쟁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끝으로 지난 8일 미국에서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시신이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도착했습니다. 이 평생을 몸담은 대한항공을 타고 마지막 비행을 마친 셈인데요. 이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아버지가 가족과 잘 협력해 사이좋게 회사를 이끌어달라는 당부를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자, 조 회장의 장례는 닷새간 회사장으로 치러질 예정인데요.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 또 문희상 국회의장 등의 조화가 이렇게 오늘 속속 도착을 했고요. 오늘 오후 조문이 시작되자마자 재계와 정치권 등의 사회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